우리는 10번이나 말했습니다. 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혁명으로 변하고 있는 완전한 붕괴의 직전에 있습니다. 전쟁 비용은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손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경제는 붕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제한되고 있으며 대중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습니다. 비판이 모든 곳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중만이 아닙니다. 두마도 푸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수년간 푸틴의 모든 결정을 의문 없이 승인하며 조용한 공증인처럼 기능하던 러시아 의회가 오늘날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푸틴에게 진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정적, 경제적, 그리고 다른 면에서 가을에 우리는 1917년에 일어났던 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러시아 공산당 지도자 게나디 쥐가노프의 이 말의 무게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반대파의 수사가 아닙니다. 쥐가노프는 1977년 혁명을 이끈 러시아 공산당의 수장으로 이 사람이 자신의 당 역사상 가장 큰 봉기가 반복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지도자가 공산주의 혁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만으로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쥐가노프는 연단에서 푸틴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10번 말했습니다. 경제는 붕괴할 것입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정적, 경제적, 그리고 다른 면에서 가을에 우리는 1917년에 일어났던 일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10번 말했다는 것에 주목합시다. 이것은 처음 제기된 우려가 아닙니다. 이는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두마 내부에서 쌓여온 분노의 폭발입니다. 쥐가노프는 이전에도 이 경고를 했지만 이제는 수백만 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비공개로 말한 것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전 세계가 듣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경고는 진공 상태에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크렘린의 가장 충성스러운 선전보기인 솔로비오프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같은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솔로비오프는 인터넷 차단에 대해 불평하는 모든 사람을 상방송에서 혁명선동으로 비난했습니다. 문장은 빗줄이 그어져야 합니다. 솔로비오프는 대중을 겁주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크렘린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혁명이 진정으로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정권은 안정성 이야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의 위협이 더 나쁠 것이라는 쪽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혁명을 일으키지 말라며 자국민을 위협하기 시작할 때 그 정권은 이미 중요한 임계점을 넘은 것이다. 그리고 둠에서의 인터넷 분노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몇 달 동안 쌓여왔다. 텔레그램이 2월에 차단되었을 때 두마 내에서 강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금지를 시행한 관리들이 적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크렘린의 자체의회가 크렘린의 인터넷 정책을 반역죄로 기소했습니다. 정권의 자체 입법자들이 정부를 배신자라고 부를 때 내부 해체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구세프 의원은 이제 미슈스틴 총리에게 훨씬 더 급진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을 인터넷 접근을 위해 인증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인증된 시민, 즉 전화번호가 국가 포털에 연결된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매끄럽게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 제안만으로도 크렘린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정권이 시민들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통제의 표시가 아니라 통제를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국가 여론조사 기관인 VTSIOM의 자체 데이터가 그 그림을 확인합니다. 푸틴의 지지율은 2022년 전면 침공 시작 이후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7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심지어 국가 여론조사에서도 중요한 임계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균열을 촉발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스타그램 비디오 18분, 1,300만 팔로워, 그리고 3천만 이상의 조회수입니다. 빅토리아 보냐는 러시아에서 전 리얼리티쇼 스타로 알려져 있으며 수년간 미용 팁과 라이프 스타일 비디오만 공유해왔던 그녀가 푸틴에게 직접 말을 걸었고 그녀의 발언은 크렘린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예술가들이 두려워합니다. 주지사들이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과 같고 언젠가 그 활은 부러질 것입니다. 보냐는 자신이 푸틴을 지지하지만 진실이 그에게 닿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차단, 환경오염, 홍수, 부패한 공무원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부패한 공무원들 때문에 너무 억압받고 있어 언젠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전적인 러시아의 안전 밸브, 황제는 좋다, 문제는 부하들이다. 하지만 푸틴의 전 연설문 작성자인 갈야모프에 따르면 이러한 충성스러운 비판 형식조차도 체제에 위험한데 러시아에서의 봉기는 항상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충성스러운 비판이 있고 그 다음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크렘린의 반응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대변인 페스코프는 보냐의 비판이 매우 인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푸틴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비판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인정은 크렘린 역사상 거의 전례 없는 조치였으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의 선전 반응은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국영TV의 가장 강력한 목소리인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트는 생방송에서 보냐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외국 대리인으로 선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최고 국가조사관에게 보냐의 발언이 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솔로비오프의 언어는 너무나 모욕적이어서 심지어 러시아 대중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냐는 반역했습니다. 그녀는 솔로비오프를 인민의 적이라고 부르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약속했고 AI로 생성된 패러디에서 솔로비오프의 얼굴에 거미줄을 던졌습니다. 2044시간 만에 1000만 조회수. 솔로비오프는 보냐를 짓밟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를 더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보냐는 혼자가 아니었다. 뚜껑이 열리면 파도가 따른다. 이자라는 이름의 블로거가 400만 팔로워에게 보냐를 지지했다. 그 비디오는 나중에 삭제되었지만 메시지는 이미 퍼졌다. 예카테리나 고드는 200만 팔로워에게 같은 불만을 표명했다. 또 다른 인플루언서가 지적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함께 이 광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푸틴의 전 연설문 작성자이자 정치 분석가인 아바스 칼리아모프는 상황을 명확히 요약했습니다. 혁명은 전문 혁명가들에 의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냐와 같은 사람들, 아무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뷰티 인플루언서가 단 하나의 비디오로 크렘린의 26년 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는 내러티브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보냐가 연 균열을 통해 쏟아지는 분노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간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쌓여왔다. 보냐는 단지 뚜껑을 열었을 뿐이다. 엘리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러시아 사업 지도자들은 3월에 푸틴과 만났다. 그들은 인터넷 제한이 기업과 사람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수십억의 손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해결책을 요구했다. 푸틴은 무엇을 했나요? 그는 전체 문제를 무시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사업 지도자들 사이의 분노는 너무 강해서 베일라스텐 뉴스레터 기자인 루스타모바와 류토바는 이 상황이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크렘린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이 분노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군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트랙터 운전사였던 한 사람이 이제 탱커 운전사로 싸우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푸틴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돈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푸틴을 싫어합니다. 도덕적 가치도 애국심도 없고 그냥 월급만 받는다. 그는 더 이상 죽이고 싶지 않지만 돈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고백은 고립된 것이 아니다. 군대에 사기 저하는 블로거부터 최전선 보고서까지 모든 출처에서 확인된다. 예술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우 니키타 쿠쿠시키는 그것을 분명히 말했다. 솔직해집시다. 푸틴은 26년 동안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진실이 수십 년 동안 그에게 닿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입니다. 그는 전면 침공의 시작을 현대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이라고 불렀습니다. 러시아에서 배우가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감옥에 갈 위험을 무릅쓰고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대중이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얀덱스 워드스탯 데이터에 따르면 해외 이주 검색이 3달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1월에는 19,600건, 2월에는 22,900건, 3월에는 4만 건이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벨라루스로 이주하려는 검색이 2만 건을 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1월에 벨라루스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룹에서 다르게 빠져나가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합니다. 벨라루스는 몇 주가 걸립니다. 사람들은 이주 비용, 서류 요구 사항, 영주권 조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의 큰 물결로 인해 80만에서 130만 명의 러시아인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특히 IT, 엔지니어링, 젊고 교육받은 계층이 떠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물결이 형성되고 있으며 젊고 생산적이며 숙련된 같은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건설할 사람들이자 엘리트, 군인, 예술가, 대중, 러시아의 모든 계층에서 같은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균열 아래에는 매우 구체적인 기반, 즉 경제가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4월에 한 주 동안 러시아인들은 은행에서 현금으로 32억 달러를 인출했습니다. 단 17일 만에 이 수치는 62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유통 중인 총 현금은 263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을까요? 신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차단으로 신용카드가 사용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크렘린의 새로운 세금 추적 계획은 사람들을 현금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대중은 위기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을 신뢰하기보다는 돈을 매트리스 밑에 숨기고 있습니다. 과도한 통제의 고전적인 부메랑 효과입니다. 국가가 통제하려 할수록 대중은 더 많은 탈출구를 찾습니다. 이 추세가 2026년까지 계속된다면 수백억 달러의 은행 유동성 감소, 성장 둔화, 채용자 비용 증가, 그리고 그림자 경제의 성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이것이 러시아 국내 총생산의 0.7%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두뇌 유출이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8만에서 10만 명의 IT 전문가들이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손실이 아닙니다. 혁신 능력, 세수, 그리고 기술적 미래의 손실입니다. 이미 제재로 인해 기술적 도약을 할 수 없는 러시아는 또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잃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업들은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깁니다. 방위 산업과 민간 부문 간의 노동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양측 모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푸틴 자신도 이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는 2달 연속 경제 위축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상황이 왜 나빠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관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왜 작동하지 않는가? 라고 묻는 것은 그가 26년 동안 구축한 경제 시스템에 대한 질문이며 그것만으로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경제적 압박이 사회적 분노와 결합할 때 상황은 위험해집니다. 주가노프의 1977년 경고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1977년에 차르 체제를 무너뜨린 것은 군사적 패배와 경제 붕괴, 그리고 대중의 분노의 결합이었으며 현재 러시아는 이 세 가지 요소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1977년은 아니지만 1976년의 마지막 몇 달과 비슷합니다. 푸틴의 반응은 항상 같습니다.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근의 예가 있습니다. 크렘린 충성 블로거 일리아 레메슬로가 지난달 푸틴을 비판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정신병원에 보내졌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목소리를 내고 그 결과에 직면하세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목소리마다 크렘린이 진실을 더 숨기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합니다. 램슬로를 정신병원에 보냈고 이 사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발언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비오프가 보냐를 공격했습니다. 보냐는 더 강하게 돌아왔고 그녀 뒤에 3명의 인플루언서가 더 발언했습니다. 침묵시키는 것이 이제는 배가 효과를 만듭니다. 억압의 모든 행위는 새로운 목소리를 낳고 크렘린의 다음 단계는 더욱 위험합니다. 둠에서 러시아인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는 검증된 시민 인터넷 계획을 기억하십니까? 이 계획이 시행되면 러시아는 북한 모델의 디지털 감시 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은 1950년대만큼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인들은 VPN을 사용하고 텔레그램에 접속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스타그램을 엽니다. 금지된 플랫폼에서 1,300만 명이 보냐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일단 인스타그램에서 고양이 비디오를 본 이상
그 마법을 다시 병 속에 넣을 수 없습니다. 푸틴의 다른 카드들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선전, 솔로비오프 같은 인물들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대중은 텔레비전보다 블로거와 인플루언서를 더 신뢰합니다. 더 많은 군인, 새로운 도원은 대중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2022년에 도원이 발표되었을 때 수십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경제개혁, 전쟁을 자금 지원하면서 개혁할 수 없습니다. 핵 협박, 그는 이 카드를 4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 베이징은 제재를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패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에 동원이 발표되었을 때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도망쳤습니다. 2023년에 프리고진 반란이 정권을 흔들었습니다. 2024년에 경제적 압박이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 전선이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2026년에 이러한 모든 압박이 동시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엘리트, 군인, 정치인, 대중, 매년 전년보다 더 나빠지고 매 위기가 이전보다 더 깊어지며 푸틴의 각 위기에 대한 대응은 이전보다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갈리아모프가 말했듯이 이것은 시스템 붕괴 전에 나타나는 대중의 분노가 서서히 쌓이는 것이다. 러시아가 내일 아침 겨울 궁전을 습격하지는 않겠지만 그 궁전의 기초는 매일 조금씩 썩어가고 있다. 보냐는 사람들은 감긴 활과 같다고 말했다. 주가노프는 1977년이 반복될 것이다고 말했다. 군인들은 우리는 푸틴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엘리트들은 우리는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4만 4천 명의 러시아인들이 한 달 동안 어떻게 나라를 떠날 수 있을까를 검색했다. 이것들은 별개의 불만이 아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진실의 다른 얼굴들이다. 러시아의 안정성에 대한 약속은 끝났습니다. 정권은 외부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무너집니다. 군인들이 신뢰를 잃고 대중이 믿음을 잃고 엘리트들이 등을 돌리고 심지어 의회가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정권은 마지막 페이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감긴 활은 언제 튀어오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활은 매일 조금씩 더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 긴장을 견딜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쳐서 PPR 글로벌의 최신 분석을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이지만 저희의 분석은 계속됩니다. PPR 글로벌의 심층 보고서를 장시간 운전 중이나 일상적인 휴식 시간에 팟캐스트처럼 쉽게 들으시려면 저희 스포티파이 채널을 방문해 주세요. 설명 섹션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저희 스포티파이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지 마세요.